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새롭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영문으로 HANJUNETV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에서 한준TV를 업로드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에 포털뉴스 해외 축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기사가 있습니다. STN 스포츠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올 여름 내보내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 등번호 7번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맨유와 손흥민 선수의 이적 연결고리가 정말 되살아난 것인지 최신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국 일간지 미러의 보도를 인용한 것인데요. 에릭 텐 하흐 맨유 신임 감독이 부임하는 것과 동시에 선수 스카우트 전문가인 현 AS 모나코 디렉터 폴 미첼이 맨유에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맨유는 이미 현재 임시 감독직을 맡고 있는 랄프 랑닉과 2년간 풋볼 디렉터직 계약을 했는데요. 같은 직책은 아니더라도 텐 하흐 감독은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 미첼과 협업하고 싶어 데려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 미첼은 과거 토트넘 호스퍼에서 일하던 시절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폴 미첼이 맨유에 오면 손흥민 선수 스카우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죠. 게다가 텐 하흐 감독이 호날두를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맨유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 못할 가능성이 큰데 호날두의 공백을 대체할 실력과 스타성, 득점력을 갖춘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전술적 규율을 중시하는 데다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추구하는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굉장히 많은 노장 선수들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팀에 베테랑 선수가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는 폼도 좋고 경험도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죠. STN 스포츠가 인용한 데일리미러 원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폴 미첼을 소개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단 기사 제목은 랄프 랑닉과 에릭 텐 하흐가 맨유 운영진과 여름 선수단 대대적 쇄신을 위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맨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혁명적 수준의 리빌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랄프 랑닉과 에릭 텐 하흐는 올 여름 맨유를 안팎으로 완전히 개혁하기 위한 대규모 정밀 조사를 지휘할 것이다. 맨유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치는 힘든 시즌을 견뎌낸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것은 선수 영입 부서다. 즉, 맨유의 최근 부진은 선수 영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게 랑닉과 텐 하흐의 판단인 것입니다. 지난주 맨유의 수석 스카우트 짐 로울러와 글로벌 스카우트 마르첼 바우트가 나란히 구단을 떠난다고 발표했고,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텐 하흐 차기 감독과 랑닉 디렉터는 이 둘을 대체할 인물로 데려올 인물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폴 미첼 영입을 요청했다. 미첼을 테크니컬 디렉터 또는 선수 영입 총책임자로 임명할 것을 텐 하흐 감독과 랑닉 디렉터 모두 구단 수뇌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미첼은 MK 돈스에서 처음 선수 영입 담당자로 일을 시작한 이후 사우샘프턴, 토트넘 호스퍼, RB 라이프치히, AS 모나코에서 이 부서를 이끌며 뛰어난 선수단을 구축한 것으로 명성을 높였다. 델리 알리, 크리스토퍼 은쿤쿠, 키어런 트리피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미첼이 계약한 선수들이다. 현재 미첼은 2020년에 계약한 AS 모나코에서 일하고 있고, 모나코는 현재 프랑스 리그 앙 4위 안에 들고 있다. 폴 미첼은 모나코에서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올 여름에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텐 하흐 감독과 랑닉 디렉터 모두 그를 영입하는 걸 밀어붙이고 있다. 맨유는 폴 미첼 영입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텐 하흐와 랑닉의 권고에도 맨유의 일부 의사결정권자들이 미첼 선임에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랑닉 디렉터 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 폴 미첼 선임 요구가 일부 맨유 수뇌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은 네덜란드 출신 명장 루이 파날이 텐 하흐 감독에게 맨유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한 이유와 상통합니다. 맨유 수뇌부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맨유 구단의 운영 방향에 중요한 점을 상업적 측면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때 맨유를 이끌었던 현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파날은 맨유는 축구 클럽이 아니라 커머셜 클럽이라고 말했죠. 텐 하흐 감독과 같은 전술적 인물이 맡아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맨유 운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에드 우드워드 맨유 전 부사장은 맨유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2018-2019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을 때 공식 오퍼는 아니지만 토트넘 구단 손흥민 선수 측의 비공식적인 루트로 가능성을 타진했는데요. 레비 회장의 완강한 입장, 최소 이적료 1억 유로라는 상황으로 인해 문의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내기 전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군 문제 해결이 불확실할 때 토트넘이 2023년 여름까지 5년 장기 계약을 제안했고 이를 체결한 것이 당시 성과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이때는 맨유, 맨시티, 첼시가 모두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였고 유럽의 대표적인 빅클럽이 모두 손흥민 선수를 시야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 원맨쇼를 펼친 2020년 맨유전 이후 맨유는 다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에서 토트넘의 추격이 거셌는데 경기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자 박지성 이후 맨유의 아시아 지역 구매력을 높일 영입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봤죠. 2023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끝나기에 2021년 여름에는 영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우선 제이든 산초 영입이 1순위였고 산초 영입에 실패할 경우 손흥민 선수 쪽으로 접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데 관심은 있지만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산초 영입에 어느 정도 교감이 됐고 자체 육성 선수로 메이슨 그린우드가 기대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은 데다 마커스 레시포드도 있었죠. 결국 2021년 여름 맨유는 산초 영입에 성공했고 이적 시장 막판에는 유벤투스를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려던 호날두를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돌려세워 재영입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유가 산초 영입을 이루고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 문제 해결이 어려워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할 유일한 팀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로 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토트넘과 2025년 여름까지 4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게 늘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2022년 여름 손흥민 선수에겐 무수히 많은 오퍼가 쏟아졌을 겁니다. 맨유는 앞서 언급한 선수들 중 산초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활용도를 잃었죠.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두 공격수와 보조를 맞출 공격수가 필요하고 바르셀로나도 우스만 덴벨레와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측면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이미 함량 미달이라는 게 드러났죠. 손흥민 선수가 2023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될 상황이었다면 맨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오퍼가 동시에 왔을 거라는 게 유럽 축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잔여 계약이 길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려면 1억 유로 이상의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지출이 필요하더라도 맨유는 절박한 게 사실입니다. 에딘손 카바니는 계약 만료로 떠날 것이고 메이슨 그린우드는 사생활 문제로 사실상 은퇴 수순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마커스 레시포드도 잦은 부상,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 등으로 이적을 통해 반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테나그 감독이 부임할 경우 맨유는 4-3-3 포메이션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호날두와 카바니가 모두 떠나면 최전방을 볼 선수가 없습니다. 레시포드가 설 수 있지만 레시포드도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남아서 도전하더라도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해리 케인, 세바스티앙 알레, 다르윈 누네스 등 영입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도 후안 마타, 제시 링가드 등이 떠날 예정이라 산초와 앤서니 엘랑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 영입으로 공격 3자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아시아 마케팅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화끈하게 이적료를 투자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토트넘이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케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맨유로 이적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스널이 4위 자리를 지킨 채 토트넘 맨유가 나란히 탈락한다면 맨유 입장에선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둘 다 영입하는 것은 토트넘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금 문제도 있기에 앞서 소개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레나 누네스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옵션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놔줄 리가 없습니다. 당장 올여름 한국 투어를 가죠. 만약 맨유에 큰 오퍼가 오더라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직전인 8월 말까지 미루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술훈련을 하루빨리 해야 하는 테나그 감독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 선수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데려올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조금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콘테 감독이 이적 시장에서 레비 회장의 지원이 흡족하지 않아 결국 떠나는 파국이 벌어진다면 케인과 손흥민이 어떻게 해서든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손흥민 선수는 2025년 여름까지 앞으로 4년이나 계약이 남았고 팀에 대한 애정이 큰 선수라는 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유행은 정황상 맨유가 추진할 이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둘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올 여름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적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 개인 조건도 더 좋고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제안이 쇄도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더 의미가 없겠죠? 2021-2022 시즌이 결국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올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6위 맨유는 4월 29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를 치릅니다. 맨유가 이긴다면 토트넘과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히게 됩니다. 토트넘은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에 레스터시티와 홈경기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를 치릅니다. 아스널은 5월 2일 월요일 0시 30분 토트넘의 경기 직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합니다. 맨유는 첼시전으로 인해 35라운드 일정을 가장 늦게 진행합니다. 5월 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브렌트포드와 홈경기입니다. 한준TV의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에서 함께 검색하시면 새로운 한준TV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 분석, 해외 반응, 영국 현지 중계 방송, 분석 내용 해설, 유럽 현지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야의 독점 비평까지 한준TV, HANJUNETV를 새로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